1961년 예일대학교. 평범한 4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치명적 전기 충격을 줄 수 있습니까? 26명이 가능했습니다. 65%. 당신도 그랬을 확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신 앞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옆방에 있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이 갑니다. 처음엔 15V, 약한 따끔함입니다. 하지만 누를 때마다 15V씩 올라갑니다. 300V에서 옆방 사람이 벽을 두드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450V, 치명적 수준입니다. 연구원이 당신 옆에서 말합니다. 계속하세요. 실험을 위해 필요합니다. 당신은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까?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 법정. 전 세계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 친위대 중령, 수백만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보낸 책임자.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이히만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대인을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관료가, 이 조용한 목소리의 남자가,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 불렀습니다. 그해 여름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아이히만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밀그램 자신도 유대계였습니다. 그의 친척 중 일부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지 못했죠. 그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명령 때문일까? 독일인들이 특별히 권위에 약한 걸까? 아니면 인간 본성의 문제일까? 그는 실험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인들도 같을까? 평범한 사람들도 명령만 있으면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밀그램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기억력 연구 참가자 모집, 시급 4.5달러, 1시간 소요. 뉴헤이븐 시민 40명이 모였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교사, 우편 배달부, 엔지니어, 세일즈맨, 고졸부터 박사까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 옆집에 사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죠. 1961년 여름 예일대학교 린슬리 치튼홀 지하 실험실. 참가자가 도착했습니다. 연구원이 흰 가운을 입고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처벌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 분은 선생님, 한 분은 학생, 제비뽑기로 정하겠습니다. 참가자가 종이를 뽑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건 조작이었습니다. 두 종이 모두 선생님이라 적혀 있었죠. 다른 사람, 학생 역할은 배우였습니다. 47세 회계사, 온화해 보이는 중년 남성, 실제로는 훈련받은 연기자였죠. 먼저 학생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연구원이 그의 팔에 전극을 붙였습니다. 가죽끈으로 팔목과 발목을 묶었죠. 학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연구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이 고통스러울 순 있지만 영구적 손상은 없습니다. 그 말에 참가자들도 안심했습니다. 예일대 과학자가 하는 말인데 안전하겠지. 참가자는 옆방으로 안내됐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생과 떨어진 곳. 앞엔 충격 발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30개의 스위치, 15V부터 450V까지. 그 전에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샘플 충격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참가자의 팔에 전극을 대고 45V를 가했습니다. 아! 참가자가 소리쳤습니다. 꽤 아팠습니다. 이건 의도적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진짜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연구원이 지시했습니다. 학생에게 단어쌍을 읽어주세요. 틀릴 때마다 충격을 주고 한 단계씩 올리세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충격 발생기 위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15V에서 60V까지는 약한 충격, 120V까지는 보통 충격, 180V까지는 강한 충격, 그 뒤로도 매우 강한 충격, 강렬한 충격, 극도로 강렬한 충격, 375V부터 420V까지는 위험, 심한 충격, 435V부터 450V까지는 XXX,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 첫 문제. 학생이 틀렸습니다. 참가자가 15V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딸깍.
옆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30V, 45V, 60V. 여전히 조용했죠. 75V. 처음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신음소리. 이제 달라졌습니다. 120V에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거 좀 아픈데요? 참가자가 연구원을 쳐다봤습니다.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135V. 아, 정말 아파요. 참가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하나요? 연구원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계속해주세요. 150V. 나가고 싶어요. 심장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참가자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0V를 넘겼습니다. 학생의 비명이 점점 커졌습니다. 195V. 아, 심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참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연구원의 대답. 충격은 고통스러울 순 있지만 조직에 영구적 손상은 없습니다. 계속하세요. 참가자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신경질적으로 웃었습니다. 240V, 270V. 비명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300V. 쿵쿵쿵. 벽을 두드리는 소리.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가고 싶대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315V. 쿵쿵쿵. 비명. 330V. 침묵. 완전한 침묵. 학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절한 걸까요? 죽은 걸까요?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는데요? 멈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의 지시. 대답이 없으면 오답으로 간주하고 계속하세요. 침묵 속에서 계속됐습니다. 345V, 360V. 어떤 참가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375V. 위험, 심한 충격. 420V. 한 참가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저 사람 죽인 거 아닌가요? 연구원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계속하세요. 435V. XXX. 450V. XXX. 딸깍. 마지막 스위치. 옆방은 침묵이었습니다. 실험 종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0명 전원이 300V까지 갔습니다. 100%,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리고 26명은 450V까지 갔습니다. XXX 표시가 된 그곳까지 65%, 끝까지 간 겁니다. 실험 전에 밀그램은 물었습니다. 예일대 심리학과 학생 14명에게 100명이 이 실험을 한다면 몇 명이나 450V까지 갈까요? 평균 답변은 1.2명, 1% 정도라고 봤죠. 밀그램은 정신과 의사 40명에게도 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더 낮았습니다. 0.1%, 1000명 중 1명 정도. 학생들도 틀렸습니다. 전문가들도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65%였으니까요. 왜 모두가 틀렸을까요? 우리는 근본적 귀인 오류를 범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의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덕성이 없어. 나는 저렇게 안 해. 하지만 틀렸습니다.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상황의 힘이라 부릅니다. 적절한 상황만 만들어지면 평범한 사람도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65%가 끝까지 간 걸까요? 첫 번째, 점진적 상승. 15V씩 천천히 올랐습니다. 첫 스위치는 별것 아니었죠.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75V를 눌렀다면 90V도 큰 차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발을 들여놓기 기법이라 합니다. 두 번째, 책임 전가. 연구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예일대 과학자. 그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가 책임진다고 했죠. 참가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책임은 아니야. 나는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야. 세 번째, 권위. 예일대학교, 미국 최고의 대학, 과학연구. 이 단어들은 강력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인데 위험할 리 없다. 다 계획이 있을 거다. 네 번째, 거리. 학생은 벽 너머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죠. 소리만 들렸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쉽습니다. 2009년 센타클라라 대학교. 심리학자 제리 버거. 그는 밀그램 실험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45년이 지났으니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150볼트까지만 진행하겠다. 왜 150볼트일까요? 밀그램 실험에서 150볼트를 넘긴 사람은 거의 다 끝까지 갔었거든요. 버거는 참가자를 신중히 선별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만. 실험 중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70%가 150볼트를 넘겼습니다. 1961년과 거의 같았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2015년 폴란드 SWPS 대학교. 또 다른 재현 실험. 이번엔 80명. 역시 150볼트까지만. 결과는 90%.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2017년 프랑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짜 게임쇼 형식으로 실험을 재현했습니다. 81%가 끝까지 갔습니다. 미국인, 폴란드인, 프랑스인. 나라가 달라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권위 앞에서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복종합니다. 이건 실험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킵니다. 고객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숫자를 속이라고. 당신은 불편하지만 따릅니다. 회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죠.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합니다. 규정을 어기라고. 당신은 의문을 품지만 따릅니다. 명령이니까요. 학교에서 힘센 친구가 은근히 시킵니다. 다른 친구를 따돌리라고. 당신은 불편하지만 따릅니다. 그렇게 시켰으니까요. 우리는 매일 작은 밀그램 실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밀그램은 1974년 이렇게 썼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일을 하면서 특별한 적대감 없이도 끔찍한 파괴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40명 중 14명은 거부했습니다. 35%. 어떤 사람은 150볼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볼트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광고를 보고 온 평범한 사람들. 교사, 엔지니어, 세일즈맨.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 앞에 버튼이 놓입니다. 권위 있는 누군가가 말합니다. 계속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심리 실험이었습니다.